네, 섹터 플러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로봇입니다. 대표적인 성장 섹터죠. 로봇이 뭐 뉴스 나올 때마다 골고루 잘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대기업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기도 하잖아요.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 로봇 로보틱스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시세가 나와줬는데 우리 김동엽 파트너께서는 네. 또 저와 와우넷 스페셜 방송 함께할 때 로봇주 이야기 많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로봇주 전망 심지어 아직까지 뭐 동일하실까요? 로봇처럼 살아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제가 아쉽게도 못 가봤지만 네. 매년 열리는 로봇과 관련된 가장 큰 이벤트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킨텍스에서 약 3일, 4일 일정으로 있었거든요. 웬만한 뭐 상장사 비롯해서 로봇에서 이름께나 한다는 기업들은 수백 개가 모여서 로봇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 관련해서 아마 그거 끝나면서 좀 또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좀 관심을 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좀 망했는데 사실은 경쟁률 엄청나게 셌던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장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기준가가 13,000원인데 오늘 뭐 10,000원 근처에서 끝나다 보니까 약간 출발 첫날 이렇게 기준가보다 한 20-30% 하회하면서 끝난 오명을 좀 쓰게 된 거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니 이게 아무리 뭐 원래 공모하고 나서 상장 첫날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22%대 급락 마감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데 그렇다면 가장 큰 이유가 원인은 뭘까요? 우리 사주 청약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예, 거기 직원들이 1년 네. 있다 팔아서 의미 있는 가격에 팔 수 있어 이러면 공모가라도 나 무조건 사 이렇게 물량이 한 20% 가까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받으려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권율이 제가 알기로는 73%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몇 프로만 응했다는 얘기거든요. 배정된 물량에. 그만큼 직원들이 1년 있다가 현 기준가 대비해서도 세게 못 받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우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에서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다만 기관 경쟁률과 일반 청약률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엄청 예, 근데 뜨거웠잖아요. 분야도 너무 좋은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평가가 박해서 공모주 청약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주 기준가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오늘 시세에서. 네. 그러니까 참 몇 안 되게 공모가 지키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 아닌가. 웬만해도 공모가 한 번씩 넘었다가 밀려도 밀리거든요. 근데 시작부터가 약간 좀 괴로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전망 아직까지 그래도 여전히 밝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지금 그 지능형 로봇에 대한 뭐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문 기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원래는 매출 얼마, 뭐 레퍼런스 얼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네. 개정해 가지고 매출단의 기준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이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큰 데 비해서 매출은 뭐 동네 슈퍼 수준이에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조금 날카로운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로봇 중에 제대로 매출 나오는 기업이 뭐가 있는데 심지어 뭐 레인보우조차도 조단이지만 시가총액은 매출은 사실 미미하거든요. 이런 거 감안해 보면 로봇의 실제적인 숫자로 찍어주는 성장세는 아직 좀 멀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지만 정책은 많이 좀 입안이 되고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학수 네. 파트너는 로봇주 앞으로의 이 남은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뭐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에 대한 로봇 섹터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너무 작아요. 시청도 너무 작은 거고 그리고 큰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약간 작은 거죠.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이 더 들어와서 업황에 대한 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기인해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주식보다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용 로봇 아니면 협동 로봇 이런 식으로 그 섹터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로봇주를 위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급등하고 급락을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여건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받침이 되는 현재의 가격 대역이 낮게 형성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성장 섹터인 만큼 로봇주 향후 전망은 밝다라는 코멘트 주셨는데 우리 로봇처럼 투자를 하자라고 명언을 또 남겨주신 우리 김동엽 파트너. 네. 그렇다면 로봇 관련해서 지금 매매 타이밍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많은 로봇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보핏이 나왔는데도 사실 이제 별 재료는 안 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행 보조 내지는 하체 강화 쪽이기 때문에 역시 저는 이제 엔젤 로봇이라고 하는 기업, 재활 로봇 쪽에 건강 보험 적용 모델까지 있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가고요. 그리고 LG 계열인데 이번에 이제 뭐 집개미, 일개미 이래가지고 그 분당 같은 데 보면 시범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요만한 이제 깡통형 로봇인데 거기다가 커피 같은 거 담아가지고 배달 가는 거 일부 아파트 브랜드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보티즈나 로보로보 요 정도 기업, LG향의 기업들 이게 사실 그 엔젤 로봇도요 2대 주주가 LG전자 쪽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뭐 LG가 조금 주가로는 재미는 없지만 그다음 못 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로보티즈, 엔젤 로봇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한 종목 엔젤 로보틱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